코로나19 경기 부양법원의 $600의 현금 지급이 어젯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미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로 종료 예정이었던 뉴욕시 소매점 야외 영업 프로그램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뉴욕시의 총기 사건 및 사망 사건들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초중고교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이민 가정 학생들의 영업 실력과 온라인 수업 출석률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 국민의 과음 및 폭음 빈도수가 현저하게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스티븐 뮤누신 재무장관이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원에 따른 $600의 현금 지급이 어젯밤부터 일부 계좌에 입금됐으며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뮤누신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지원을 위한 $600 현금 지급이 시작됐음을 밝히고 수표는 오늘부터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수표를 받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1조 4천억 달러 규모 정부 예산안과 9천억 달러 규모 신규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부양책은 성인과 16세 이하 부양 자녀에게 현금을 1인당 최대 $600 지급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400를 지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 규모를 $600에서 $2,000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2,000를 지지했지만 어제 매치 머카너 공화당 원내대표가 현금 지급액을 $600에서 $2,000 인상안을 구두 반대로 저지했습니다. 민주당 주도 하원은 전날인 28일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어제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상안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와 샌더스 의원은 별도의 토론 없는 인상안 상정을 요청했지만 머카너 원내대표는 반대자가 있는지 질문해 즉각 구두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B117 확진자가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두 번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인데요. 어제 저희 KBTV 뉴스9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B117, 미국의 첫 감염 사례는 콜로라도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외에 의심 증상을 보인 다른 한 사람도 그와 같이 한 요양원에 배정된 주방위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주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콜로라도의 20대 남성이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이 남성은 엘버트 카운티 지역에서 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여행 이력이나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폴리스 주지사는 보건관리들이 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잠재적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며 이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연방 관리를 인용해 이번 사례가 고립된 감염자가 아닐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추가 감염자가 앞으로 며칠 사이 미국에서 발견될 것이라며 이 변이의 강한 전염성은 더 많은 감염자를 낳고 이미 한계에 달한 의료 자원에 대한 수요를 더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외에 최소 17개국에서 발견됐으며 거의 모든 경우에 영국을 여행한 이들이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28일부터 영국에서 오는 항공기 탑승객 전원의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증상 악화나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파악된 모든 증거는 코로나19 백신이나 대중 사이에서 형성된 면역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종료될 예정이었던 뉴욕시 소매점 야외 영업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 오픈 스토어 프런트 프로그램은 식당뿐만 아니라 잡회점, 옷가게 등 소매업소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각 소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매장 앞 인도에서 포장된 음식을 진열해 팔거나 식당들이 테이크아웃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가입 업소들은 인도의 최소 너비 8피트를 유지하고 인접 업소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매장 앞에 최대 높이와 너비 5피트의 상품 진열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픈 스토어 프론트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돼 오늘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매점 앞 인도 등 인근 야외 공간에 한시적으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픈 스토어 프런트 프로그램으로 소매점들은 보다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뉴욕시는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어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는 25,055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3,390명, 7일 평균 감염률은 7.45%에 달했으며 하루 새 신규 입원 환자가 182명 늘어났습니다. 또 현재까지 총 67,116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어제부터는 뉴욕시 소방대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까지 주 전역에 14만 회의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확진자 접촉 시 2주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자가격리 기간을 증상이 없을 경우 10일로 단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타주 방문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3일 전 검사, 도착 후 3일간 의무격리, 4일째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기존 방침과 같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특히 뉴욕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살인과 총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뉴욕에서 살인사건은 447건이 발생해 최근 거의 10년 사이 최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로 경제적 타격이 본격화된 여름 이후 총기 사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총기 사건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올해 총기 사건 사망자가 전년보다 104% 늘어난 1,824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살인과 총기 사건의 증가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나타난 유사한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척 웨슬러 경찰 간부 연구 포럼 대표는 세계적인 감염병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혼합되면서 올해 특히 강력 사건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인과 총기 사건이 최근 수년 동안 감소한 점을 거론하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올해도 감소 추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범죄는 증가했지만 경찰의 범죄 해결률은 감소했습니다. 뉴욕 경찰의 2분기 강력 범죄 해결률은 26.3%로 전년 같은 기간 35.8%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뉴욕에서는 1,000명이 넘는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자 검거가 어려워진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 초, 중, 고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민 가정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비롯해 출석률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각급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ELL 학생은 약 14만 2천 명이 이르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원격 수업을 받으면서 이들의 영어 실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친구와 놀면서 단어, 문법, 속어 등을 배우고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제스처를 보며 언어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스는 또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표정, 반응 등을 보며 그 상황에 맞게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뱅글라데시에서 브롱스로 이사온 초등학교 6학년 아니아 리아는 그동안 원베드룸짜리 아파트에서 아이폰을 통해 영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리아는 작은 화면을 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며 과거에 배운 단어와 문법까지도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원격 수업 부작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주 등의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ELL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학생보다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 학생의 경우 홈리스 가정 학생에 이어 두 번째로 원격 수업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영어 실력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파로알토 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인 시타 파텔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란 특수 상황에서 ELL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국인의 폭음과 과음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비영리 단체 R&D 콜포레이션이 6천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4%가 팬데믹 기간 중 매달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음주 횟수가 늘었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달했습니다. 또 여성의 41%가 과음, 폭음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The Recovery Village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가 지난해보다 음주 횟수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약 18%는 횟수가 훨씬 많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음주 횟수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53%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9%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32%는 불안이나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각각 답했습니다. 조사 관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주류 판매점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필수 업종으로 지정한 것도 미국인의 음주 횟수 증가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R&D 조사팀은 과도한 음주는 불안이나 우울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CBS 방송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과음 인구가 급증하자 일부 사회운동가들이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술을 끊는 공중보건 캠페인 Dry January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작가 힐러리 쉐인바움은 술이 없는 한 달은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함과 활력을 느끼게 하고 피부까지 깨끗하게 만든다며 한 달 동안 모든 알코올을 하수구에 버리라고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의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달 31일부터 최종 시행에 돌입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미용 관련 업종 한인업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팁 크레딧 폐지는 지난해 연말 앤드류 쿠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팁을 받는 업종의 종사자들은 팁이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적은 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팁 크레딧이 완전히 폐지되는 이날부터 팁 업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뉴욕시 $15,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는 $13에서 $14, 그 외 지역은 $12.5로 각각 인상됩니다. 한편 뉴저지주도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시간당 $10에서 $11로 인상되게 됩니다. 28일 뉴욕시경은 31일 자정부터 타임스퀘어 인근 45에서 49 스트리트, 6에서 8 애비뉴 일대의 차량, 보행자의 통행이 새해맞이 행사로 인해 모두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오후 3시부터는
41에서 49스트리트, 6에서 8에비뉴 일대의 차량, 보행자 통행과 주차가 모두 제한되고 통행 제한은 1월 1일 오전 12시 10분에 해제됩니다. 올해 신년맞이 볼드럽 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무관중으로 실시됩니다. 한편 NYPD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펼쳐오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스라엘 북부 베트셰안에 사는 75세 남성이 28일인 지난 월요일 오전 8시 30분경 병원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후 몸 상태가 괜찮았지만 집에 도착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의식을 잃었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보건부는 초기 조사에서 고인이 심장병, 암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히며 고인의 사망과 백신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몇 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지기는 처음인 탓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화이자의 백신을 맞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간호사가 백신을 맞고 8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됐지만 전문가들은 간호사가 백신을 맞기 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또 그렇지 않았더라도 백신을 맞은 뒤 면역이 생기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예상 밖의 사례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가 28일 소형 드론을 야간에 사람 머리 위로도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행정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지상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또 무게가 0.25kg가 넘는 드론은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식별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스티븐 딕슨 연방항공청장은 새 행정규칙을 내년 1월 공포하고 공포 6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에 등록된 드론은 약 170만 대에 달하며 자격증을 딴 드론 조종사도 약 20만 3천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형 드론을 이용한 배달 등 드론의 상업적 이용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새 출발을 의미하는 새해입니다. 엄격한 방역 지침에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내년도 힘차게 달려봐야겠습니다. KBTV가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